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스타. 오늘 저희가 200회 마련이 됐습니다. 200회 특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작년 11월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것 같아요. 이제 머지않아서 곧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한 1년이 다 돼가는 날일 텐데요. 1년 되는 날까지도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그날도 이렇게 많은 축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즐겁게 저희 톡스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전화, 문자, 그리고 개인 톡방, 단체 채팅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료로 종목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혹은 우리 톡스타의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종목 신청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2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과 실시간 소통 가능한 단체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신다면은 언제든지 저하고 스타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종목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해서 별톡방에도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간이 8시 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채팅방에 와 계신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우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나가는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까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별톡방에는 어떤 분들이 먼저 와 계시는지 별톡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어머나, 밥 잘 먹는 예쁜 누나 민재 MC 아이디로 어떤 분이 와주셨네요. 와, 저 밥 잘 먹는 예쁜 누나였나요? 원래 드라마 제목이 이거 맞죠? 이거 봤을 때 참, 나도 그런 누나가 되고 싶다. 밥 잘 사주는 누나였죠? 제가 또 기분이 좋아서 자꾸 이렇게 말이 꼬이는데요. 저는 밥 잘 먹는 예쁜 누나, 저 밥 잘 먹는 거 어떻게 하셨지? 민재님 저녁은 드셨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 저녁 못 먹었어요. 잠시 뒤에 방송 끝나고 오늘은 전복죽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저녁을 드셨는지 또 별톡방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빈터리님께서 민재님 너무 머리 묶으시니까 더 아름다워요 라고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 오늘 200회 특집으로 한번 머리를 묶어봤어요. 내일은 다시 한번 또 우리 빈터리님이 좋아해 주시니까 내일도 그러면 한 번 더 머리를 묶어볼게요. 자, 그리고 민재홀링님도 오셨네요. 축하. 아까 방송 시작 전부터 사실은 민재홀링님께서 200회를 축하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 민재홀링님이 만들어주신 오징어 튀김은 어떤 맛인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도 아무튼 끝까지 톡스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맹꽁이님께서도 200회 축하 해주셨고요. 우리 임주아 스타는 역시나 별톡방에서 항상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지현님께서는 서울경제가 아니었으면 올해 진짜 손실이 엄청났을 거예요. 이 방에서 수익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손실을 줄이는 것도 실력이라는 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시고 훈훈한 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톡스타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별톡방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 오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요.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기업 분석으로 주도주를 선취해하라. 안정과 여유의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임주아 스타입니다.
데일리 차트 분석과 수급 심리 펀더멘탈 분석의 1인자 스나이퍼 스타입니다. 우량주 단기 매매와 개별주 변곡점 매매 그리고 테마주 예측 매매의 강점을 갖고 있는 공시선생 이강민 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네 분의 스타분들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LG 시스템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막판에 좀 상승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좀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좀 팔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스타님은 앞으로 시장을 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일단 그 부분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물량들 빼고선 다시 미국 증시로 넘어가는 플레이가 계속 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기관들이 평가는 가치 평가는 계속해서 내려가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플레이로 좀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이 핵심 호조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은 본인들이 미국장으로 다 얼마든지 계좌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미국장에 좀 더 투자하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옮기고 있지만 기관들은 이제 우리나라만 보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 이제 저평가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매수 수급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LG 시스템스타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2부에서도 또 알찬 강의를 오늘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고요. LG 시스템스타에게도 많은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스나이퍼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님. 해외 선물 시장 잘 매매하고 계신가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오늘 주간에는 이제 그 해외 선물 매매보다는 이제 그 국내 선물 제가 이제 오전장에 주간장에는 국내 선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국내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 해외 선물 거래보다는 국내 선물 거래를 했었고요. 9월 3, 6, 9, 12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매도 포지션, 외인들 매도 포지션이 많이 이제 그 압축되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지수가 등가 위주로 이제 좀 그 옵션이 양광이 되는 어떤 구조로 해서 등락폭이 상당히 적었지만 옵션에서는 하여튼 더블 이상 수익이 나는 타이밍이 한 3번 정도 나와서 좀 짭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원님들이 수익을 좀 재미를 좀 본 하루였습니다. 좋습니다. 국내 선물을 주로 또 취급하신다는 우리 스나이퍼 스타의 말씀 들어봤는데요. 우리 서울경제TV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국내 선물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스나이퍼 스타에게 한번 그 궁금증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봉투선생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마녀의 날 심술 없이 그래도 잘 양시장이 버텨줬는데요. 스타님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네, 오늘 시장은 뭐 무난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만기일이 되면은 등락이 심한 날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런 날이 있는데 오늘은 그나마 조금 무난한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움직여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역시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를 기준으로 코스피가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 나왔을 때 코스닥에서 적당히 매매하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수 선생 스타에게도 오늘 많은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임주아 스타하고도 인사 나눠봐야겠죠.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폰 부품주들이 오늘 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의외였거든요. 오늘 시장 스타님은 어떠셨나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무역 분쟁 불확실성 완화 때문에 기술주 제외해서 업종 전반에 좀 강세가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백화점이랑 편의점 업종 한봉 실적 회복할 거라는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좀 들썩거리는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료가 아주 확실하게 나온 것들 위주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옥석 가리기 장세라고 보여지는데 내 종목이 지금 올라온 부분에서 더 갈 수 있다고 하기보다는 약 수익권에서 종목들을 좀 부분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톡스타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욕심을 조금은 버려두고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로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끝까지 들고 가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 임주아 스타에게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스타분들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네 분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바로 첫 번째 상담 도와드릴 시청자분 휴대전화 뒷번호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릴 분은요. 0416입니다. 0416님인데요. 봉추 선생 스타님 선택하셨고요. S모 9,670원에 30%. 얼마까지 볼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스타님? 네, S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송장비 부품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사실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흐름이 그렇게 좋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전방산업이죠. 역시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그 종목들의 중장기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부품주들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좀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그렇게 아주 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수익은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은 10%, 마이너스 10% 정도 보시고요. 수익은 플러스 15%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조정받으면은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수가가 낮지 않았을 때는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매수가가 9,670원이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9,670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 나왔죠.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왔는데요. 매수가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그냥 본전 오지 않으면은 그냥 좀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고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약간 높죠. 그래서 조금만 조정받으면은 손실 구간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매수가가 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하면은 짧게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십시오. 그러면은 조금 주가가 상승했을 때 조금 더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손절가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익은 15% 정도 짧게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1,000원, 11,100원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무 길게 끌고 가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15%를 정해드렸는데요. 저점에서는 56% 정도 상승한 자리예요. 그래서 50%가 넘는 상승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짧은 상승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700원대 가격에서 15,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20배가 넘게 갔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무난하게 나오는 흐름이지만 역시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종목을 단기로도 그렇고요. 또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상승한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역시 단기 대응을 반복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S모였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9684님의 종목 봐드릴 거예요. 임주아스타 선택하셨고요. 녹십자셀 52,500원에 25%.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수익권이시거든요. 오늘 장중에 7만 원까지도 갔던데 오늘 수익 실현했어야 됐을까요, 스타님? 일단 녹십자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65,000원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전고점 돌파 시 다시 한번 톡스타에 문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목표 주가는 한 77,000원을 보고 트레이딩 하셔야 될 것 같은데 77,000원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79,000원까지 가기는 힘들고 79,000원 전에 정리를 다 하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십자가 들어가 있는 랩셀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그 이문셀의 혜택을 받는 종목은 녹십자셀입니다. 2012년에 녹십자그룹에 편입이 돼서 이전에 그 이문셀이라는 바이오 회사가 이제 이름이 변경돼서 녹십자셀이 됐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세포치료, 그 다음에 세포은행, 그 다음에 그걸 위탁, 수탁을 해주는 사업 세 가지 중에서 여기서 메인은 항암 면역 세포치료 그 이문셀 LC라는 요즘 막 뉴스에 막 확 많이 나오는 그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 FDA로부터 면역 항암제 최장화 희귀 의약품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좀 시팅이 나온 건데요. 2017년 4월부터 이문셀 LC의 영업사업권을 녹십자로 부탁 가져와서
직접 판매를 해서 그거에 대해 실적이 반영되는 게 녹십자 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팩당 가격을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이익 실현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갈 수 있는 구간은 77,000원부터 78,000원 후반대까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정리를 한번 다 하시고요. 조정 두는 거 보고 상황 보시고 다시 한번 또 트레이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녹십자셀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5593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스나이퍼 스타를 지목하셨는데요. 지수 선물 전망 부탁드립니다. 나스닥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재상승을 하는 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미 간의 이제 무역 분쟁 부분이 어느 정도는 대부분 이제 이미 악재가 노출된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이미 계속적으로 악재 돌출할 때 빠졌다가 또 장이 좀 시장에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또 오르고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장을 대응할 땐 기술적인 부분을 좀 가미한 대응을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 S&P랑 나스닥이 크게 이제 하락 조정을 좀 보인 상황에서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지지를 해야 될 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합니다. 화면상에 이제 이 일봉을 보면 왼쪽 화면에 일봉을 보면 저점 라인에 꼬리를 계속 달아주면서 지지를 합니다. 큰 급등을 한 이후로 V자, 6V자로 하락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 또 올라가면서 이제 파동을 계속 저점 매수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미 알려진 대로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투자금을 빼서 미국 시장 쪽으로 자꾸 투자를 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큰 흐름을 다 따라갈 수는 없고 기술적으로 흐름에서 저점 자리가 오면 매수 배팅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를 해서 전일 시가 라인인 7,515에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저항청산 물량이 좀 나오지만 돌파를 해서 전일 고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는 매수 배팅을 진행을 하시고 전고 부위에 7,541에서 7,560 사이에서는 저항권이라고 보고 올라온 자리에서는 매수를 청산하시고 저점 매수를 노리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는 다시 스위칭을 해서 매도를 손절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나이퍼 스타와 함께 세 번째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임주아 씨요. 임주아 스타와 함께 현대제철 54,000원에 20% 맞으시고요. 예.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버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꽤 들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예. 바로 스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현대제철 목표가가 지금 현재 7만 원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 전에 비해서 목표가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84,000원이었다가 82,000원이었다, 8만 원이었다, 10만 원까지 계속 지금 시장에서 목표가를 다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하반기에 조선형 후판 가격 인상되는 것과 그다음에 열연 수출 단가 상승한 것 때문에 지금 또 판재 평균 출하 단가가 전분기 대비 톤당 5,000원가량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좀 큰 이유고 또 하나는 이제 특수광 부분의 적자폭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게 내년 1분기 이후 손익분기가 달성되므로 하반기까지는 조금 고점 도달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수급을 몰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게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는 연내에는 6만 원까지 가긴 좀 어렵고 6만 원 이하에서 좀 홍보를 할 것 같고요. 전고점 부분까지 가는 여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6만 원을 돌파해서 7만 원을 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광 부분 적자폭이 어떻게 1분기 이전에도 마무리될 수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 전고점에 도달할 여지만 열려 있을 뿐이고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간 54,000원, 55,000원 이하가 바닥 구간 행보기 때문에
뭐 크게 빠질 일은 없어서 비중 쉬시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면 다른 좋은 종목들을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 주가는 연매는 6만 원 이하 정도에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천천히 길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기간상으로는 한 1월 정도까지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관선 7만 원인데요.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는 연매는 6만 원 이하 정도가 가장 적당히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3509님의 종목 봐드릴 거고요. 에이즈 시스템 스타에게 질문 주셨어요. 도화 엔지니어링 9,200원에 10%입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경협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협주. 네. 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경협주 이슈 타고서 상승세 잠깐 탔다가 최근에 수급이 너무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수급 커진 게 지금 2018년도 5월달 정도부터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이 수급들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상 기관들이 다 빠지고 나서 이제는 외국인이나 기관 개인 양자 플레이로 들어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수급을 주체가 누가 돼서 올릴지가 미지수였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모습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기관들이 오늘장 기준으로는 수급이 살짝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결국에는 프랍들이 들어왔어요. 네, 지금 연기금이나 뭐 외국인이 장기 매수를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기관 기타금융이랑 금융투자는 결국엔 프랍입니다. 네, 프랍들이 단타 트레이딩 기준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수급을 오래 끌고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셔야 되죠. 이거 기준으로 좀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금 자체는 프랍 자금이기 때문에 단타성 수급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번에 9,150원에서 대규모 물량들이 청산이 나왔습니다. 네, 이걸 좀 비교를 드리자면은 일단 매수 수급이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거는 7월 25일 날 들어왔어요. 네, 7월 25일 날 강한 매수 수급 딱 치고 올라올 때 평균 단가 6,850원에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2달째 여기서 지지받고를 반복을 하다가 최근에 싹 올렸죠. 근데 빠르게 지금 9,150원에서 기존의 저항 라인입니다. 여기서 빠르게 청산 물량들을 던졌는데 아직 퍼센티지가 남아있습니다. 네, 올 청산은 아니고요. 아직 퍼센티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 친구들이 2차 슈팅을 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한 번 더 재진입해준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9,150원에서 만약에 반락을 보일 경우에는 빠르게 프랍들도 자금 빼고 나올 거고요. 단타성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9,150원에서 한 번 더 돌파 보여주면은 1,400원까지 2차 슈팅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철저하게 매출이나 이익 자본 총계는 철저하게 굉장히 깔끔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로서 보진 마시고, 어차피 가치가 깔려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는 9,15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4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아래쪽에 6,85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하고 손절가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갈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416님의 종목입니다. 인주아사 선택하셨고요. 넥스트칩을 9,320원에 30% 보유 중인데요. 목표가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일단은 시장에서는 목표가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9월 11일 날 지금 19억 정도 자기 주식을 장외 처분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로부터 9,300원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해서 물량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장외로 주식을 처분한 목적이 유통 주식 수를 늘리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지금 자동차 신규 진출 위한 R&D 비용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고 기존 사업부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 기존 사업을 중국 업체한테 전후를 좀 뺏기면서 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초에 계속 유럽 1차 벤더양 수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10,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사실 연내 하반기에 돌입을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조금 애매한 구간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연내에 9,500원을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평균 단가를 조절해서 다시 한번 반등 지점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7,500원까지 좀 밀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500원 이전 전후로 평균 단가 조절하셔서 다시 한번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을 물으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지점은 한 명절 지난 한 10월경 정도 다시 한번 톡스타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서 눌리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평균 단가 조절해서 들어가신 자리를 이익 보시면서 나올 수 있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첫째 주 정도 다시 한번 톡스타에 문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칩에 대한 설명 드려봤고요.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갈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021님께서 봉추선생 스타님 선택하셨고요. 현대중공업을 15만 3천 원에 20% 들고 계시다니요. 손실 상당히 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아 보여요, 스타님. 네,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 고생을 하셨고요. 일단 그 기준을 정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전까지는 조금 멉니다. 그래서 반등하면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25%의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딱 15% 정도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10% 정도만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15만 3천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본전까지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상승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이 개별주라고 하면은 지금 단순히 이 차트만 봤을 때는 흐름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이 나오면서 본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중공업은 개별주가 아니죠. 우량주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또 수주가 회복되고 이런 기대감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역시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그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여기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여기서 하셨겠죠. 그런데 아마도 뭐 최근에 하셨을 수가 있고요.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대응을 잘못하셨는데요. 매수 자체도 이렇게 고점에서 꼭지에서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였다. 매수가 잘못됐고요. 대응도 마이너스 38%까지 하락했었는데 계속 홀딩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항상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다시 꺾여서 마이너스 25%까지 하락했을 때는 지수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종목 자체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종목이 상승하다 꺾였을 때는 보통 우리가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 이 우량주들이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역시 지수가 꺾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수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재도 지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목이 6월까지 쭉 하락하는 상황을 보면은 지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 같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외국인이 조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기관이 매수가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위아래로 10% 정도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수의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15%의 손절하고 향후의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깔끔한 상담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전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스타 원하셨나요? 저 임주아 스타님이요. 임주아 스타와 함께 일진 머티리얼즈 52,000원에 30% 맞으세요? 네, 맞아요. 네, 조금 투자하실 때 조금 길게 보고 계시는 성향이신가 봐요? 난 중장기를 갖고 가고 싶은데요. 네. 그 목표가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잘 주셨어요. 지금 바로 스타님 만나볼게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게 목표가니까 목표가 먼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창사 이래 가장 큰 성장을 이제 기대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목표가가 65,000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나와 있는데 뭐 연내에 65,000원이다라고 보긴 어렵고 그저 이 밸류가 65,000원이 적당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연내에 65,000원을 넘기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55,000원에서 57,000원 사이에서 하반기 장기 횡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목표가가 지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종목은 아니고 지수 밀리면 쌀 때 매수를 해서 모아서 내년에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55,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 수익이 좀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가격이 올 때까지 내년까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일단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2020년까지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본격적인 증설과 공급이 지금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용 일렉포일 공급이 당분간 조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쪽으로 소달업체 진입을 하려면은 일단 증설 기간만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증설 기간이 필요한 동안 먼저 증설이 돼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 시장을 좀 점유할 거라는 게 전망인 건데요. 지금 2차 전지랑 고스펙을 좀 요구하는 상황인데 기술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런 상위 업체들만 공급이 되면서 일시적인 호재가 조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단기 스윙적으로. 그래서 지금 필수 소재인 일렉폴 물량이 아주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에 필요한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게 보통 2, 3년 전에 먼저 그 가격에 도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기대감으로 간다고 하면 65,000원까지는 갈 수는 있으나 기간은 내년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 55,000원, 57,000원 장기 행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비중 있게 트레이딩을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궁금증 해결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갈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942님께서 스나이퍼 스타님 선택하셨고요. 크루드오일을 69.30달러에 매도로 한 계약 진입을 했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십니다. 스타님? 네, 스타님 안녕. 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야간 새벽 시장에 이제 그 지표, 재고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고점을 찍어주고 이제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진입을 어느 시점에서 하셨는지, 오늘 저점 때 하셨는지, 어제 하셨는지 이제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하셨다면 굉장히 잘 버티고 지금까지 갖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하셨다면 약간 지금 15씩 정도 손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크게 싼 거를 71.26에서 봤고요. 지금 이제 재고가 많이 이제 줄어 있다라고 이제 지금 발표가 났고, 그 재고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됐는데, 일단은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 68 중반대까지는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상으로도 지금 약간 이제 수렴 구간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분봉으로 볼 때 고점 71.26을 찍고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현재 위치 매도 치신 가격에서 살짝 깼다가 이제 지금 반등 주는 구간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지션을 비슷한 가격에 들어왔을 때 정리를 한번 하시고 올라왔을 때 다시 매도 치는 방식이 있고, 좀 참으셨다가 이렇게 역N자로 떨어지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대역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뭐 자금 규모에 따라서 좀 여유가 있으시면 첫 번째 방식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동일가 비슷한 가격에서 정리하고 위쪽 70불 상단 라인에서 한번 매도를 다시 노려보는 배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나이퍼 스타와 함께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스타 원하셨나요? 임주아 스타님요. 임주아 스타와 함께 삼성전자 49,200원에 27% 맞으시고요. 네.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나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요즘 네, 너무 그렇습니다. 안 움직이고 있는데 스타님과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스타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가격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목표 주가는 시장에서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58,000원, 59,000원, 7만원까지 갔다가 67,000원대로 이제 평균적으로 가격이 지금 선정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은 좀 크게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에 펀드에 얼만큼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느냐, 이거가 수급의 가장 원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대형주는 아예 연말에 11, 12월에 사거나 아니면 아예 연초에 사시는 지점이 대부분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43,000원을 더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4,000원대가 거의 바닥 구간에서 한동안 좀 횡보가 이어지면서 수급을 조금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목표 주가는 67,000원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65,000원대가 가장 맞는 구간인 것 같고요. 가격대가 연말까지 오긴 좀 어렵고 내년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D램하고 낸드 모두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 반도체 부분 이익 감소폭이 좀 확대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반기 설비 투자 좀 집중됐던 것들이 안정화를 찾고 있어서 좀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디램 비중이 연말까지 65%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시지는 마시고요. 한 11월 말이나 한 12월경 정도부터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12월에서 1월 사이에 다시 한번 이 지금 실적 상황 좀 보시면서 천천히 좀 모아서 평균 단가를 좀 내리시고 트레이딩을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매하시지 마시고 추매 타이밍도 아닐 뿐더러 추매는 12월 정도에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면서 해보시고요. 43,000원까지는 깨지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나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시원한 상담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갈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840님의 종목입니다. 우림기계 5,000원에 5%. LG시스템스타에게 질문 주셨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일단 뭐 최근 매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림기계 같은 경우에 기관들도 그렇고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관심이 없는 종목입니다. 네, 좀 수급적인 부분 상세 분석을 드리자면 8월 14일에 한 번 딱 관심을 가졌었어요. 근데 관심을 가졌던 게 본인들 물량 팔려고 관심을 한번 가졌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최근 7월 달부터 계속해서 4,000원대에서 지지 물량들을 만들어냈죠. 사실상 외국인들이 본인들 차트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지 수급을 일부러 호가블록 쳐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본인들 물량을 딱 4,000원에서 슈팅 한번 쏘니까 바로 처분했습니다. 네, 바로 처분하고 나서 익스트를 시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장기 홀딩 하시는 분들은 익스트를 안 했지만 빠르게 단타 플레이로 4,000원대에서 지지 물량 넣은 수급들은 이탈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때 빠르게 타이 시간 들어가고 나서 사실상 다시 한 번 더 4,350원에서 지지를 받고 한번 슈팅을 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슈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수급이 사실상 개인들한테 물량들이 던져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은 부분 시즌 될 때마다 차익 실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을 제대로 강추세를 보시는 건 어렵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슈팅 쏠 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넘겼던 고점 5,380원에서 한번 다시 도달할 경우에는 차익 실현 강하게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안 털더라도 개인들이 5,480원 되면은 빠르게 털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라인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안 좋게 보는데 4분기에 작년에 깨졌어요. 4분기에 깨지고 나서 계속 바닥을 기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극도로 작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뭐 매출액 대비 그냥 영업이익 자체가 작은 기업일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매출액 대비해서 일부러 고빈세 안 내기 위해서 영업이익이랑 수익 부분은 낮게 유지를 시킵니다. 그 정도의 회계장부 운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조작이라고 하긴 그렇고 보통 이제 세금 안 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 분명한 거는 주당 순이익을 악화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라는 부분 확고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회계정보를 썼을 때 장점은 있습니다. 일단 자본금이 증가하는 장점은 있죠. 그래서 이런 자금 축적 그리고 재투자 비용으로 일부러 뺍니다. 매출액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추후 매출 개선 가능성은 분명히 계속해서 모멘텀을 남겨두고 있다라는 부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5,67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6,095원에 남겨드리고요. 그 다음에 5,380원에서 점 찍고 반락하는 차트가 나오실 수 있어요. 그 차트 나오시면은 빠르게 그날 동시효과 진입할 때 빠르게 입절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4,35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기억하시고요. 목표가까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별톡방 통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체크부터 해볼게요. 나와주세요. 네. 미미님께서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미님 하고 남겨주셨고요. 모닥불님께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맹꽁이님께서는 오늘도 열심히 귀여운 이모티콘을 남겨주고 계시고요. 신신혜님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미녀 MC님 그리고 스타님들 200회 진심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롱런하는 톡스타가 되길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저희 톡스타가 롱런을 하려면 또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사랑
계속해서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는 모닥불님께서 포메탈 3개월째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꼭 접수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별톡방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연준 의장님께서는 오늘 5일 하방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별톡방 통해서 많은 글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별톡방으로 오늘 상담 도와드릴 첫 번째 시청자분은 어떤 분인지 아이디부터 공개할게요. 들국화님, 우리 별톡방에 자주자주 찾아와 주시는 분이죠. 들국화님께서 봉추선생 스타님 선택하셨고요. 신라젠 85,8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네요. 스타님, 신라젠 오늘까지도 올랐네요. 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죠. 일단 본전 찍히면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상승하면 15% 정도만 짧게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5,800원인데요. 여기서 매수를 하셨죠. 최근에 반등이 꽤 나왔어요. 지금 저점에서부터 90% 이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라잡은 거죠. 추격 매수하신 거고요. 상당히 좋지 않은 매매 패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좋은 말씀만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계속 따라잡다 보면은 한번 크게 이렇게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길게 보면은 추세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고점 이후에 계속 고점을 못 뚫고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역시 3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흐름이에요. 물론 뭐 외국인들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지만,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가격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뚫고 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쭉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충분히 나왔어요. 여기에서 거의 뭐 100% 가까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약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같이 나온 그 정도 흐름입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제약업종이 다시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는 뭐 신라젠이나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종목이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뭐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실적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 팩사백의 중국 환자 등록 뭐 이런 이슈들이 나왔었는데요. 아직 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라젠의 주가를 평가를 하자면은 사실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공해서 실적이 제대로 나왔을 때 나올 만한 주가까지 이미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가 일단 끝난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낙폭이 과대한 데 따른 단기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추세적으로 다시 반등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보지 마십시오. 본전 찍히면 바로 손절을 하십시오. 지금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뭐 마냥 기다리거나 또 기다렸다가 밑에서 뭐 추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도 좀 어려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본전 찍히면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반등했을 때는 15% 정도만 짧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라젠 요즘에 너무 자주 매일매일 오르는 모습 때문에 사실 추격 매수 누구나 하고 싶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봉주 선생 스타일 말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매수가 회복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빠져나오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별톡방에서 접수가 된 종목인데요. 개타울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임주아스타 선택하셨고요. 시트리 6,500원에 15%. 임주아스타님 매도가를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매도 가격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간은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정부 정책하고 연결이 돼서 치매 치료제가 재료로 연초 슈팅이 한번 세게 나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4월에 남북 경협에 한 차례 묻혀지면서 손절하고 나온 물량들로 6,500원 이하에서 저점 매수 물량이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정부가 의료 지원 시범 사업을 이제 내년부터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치매 진단 환자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환자를 위해 원격지 의료기관 전문의를 활용한 원격 협진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치매 치료제들이 조금씩 바닥에서 슈팅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지금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만제 약가 인하 조치 좀 일도 있었고 또 9월 달에 신규 제네릭 등재되면서 직권 인하되는 약제 5개 품목안에 시트리의 약도 있기 때문에 잘 가도 10% 15% 내외 수익밖에는 얻지 못할 것 같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주가는 8,600원 고점으로 보시고요. 8,200원부터 분할매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가신 가격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 내고 나온다고 보시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개털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개털님께서 수익 꼭 보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행복한 아이디로 별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우리 개털님의 종목을 끝으로 톡스타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부는 여기서 마치지만 잠시 후 2부 이어지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여러분 선물 타가시라고 퀴즈 내드릴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증시에서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할 때 흔히 땡땡땡에 갇혔다고 표현한다. 오늘 문제 너무 쉬운데요. 최근에 증시 흐름이 좀 이렇지 않나 싶은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는 아무래도 정답을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또 2부에는 아주 쉽게 힌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신 후에 2부에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올 건데요. 2부에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풀어가시라고 전화, 문자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과 단체 채팅방까지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단체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저희 함께 소통 가능한 공간이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로 다시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